시험지 맞은 건 맞은 거고 몇 개만 이야기를 하자면은 3번부터 그래프 어떻게 생겼죠? 그림 그릴 수 있어야 돼. 이게 이제 특히나 미분 넘어와서는 가능하면 그림 그려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생긴 게 이거래잖아. x세제곱 빼기 3x제곱 인수분해가 되죠. x제곱에 x-3이라고. 그지?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 x축이랑 0에서 접했고 3에서 한번 만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림 요렇게 생긴 녀석이겠죠. 요렇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다 그 얘기라고. 그지? 요즘 x좌표보다 2 된다. 2대 1이니까. 그래서 문제에서 뭐 그랬냐면 원점 아닌 점에서 x축이랑 평행한 접선 그었대요. 그 점 어디겠어? 여기죠, 여기. 극소점이야. 그래서 a, b 찾을 때 a가 2구나 하는 금방 찾을 수 있다고요. 그죠? b는 대입해서 찾으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는 게 좀 더 빠른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게 3번, 5번. 제가 안 하는 건 그냥 산수 문제여서 안 하는 거고요. 제가 하는 건 할 얘기 있는 것만 하는 겁니다. 5번. y는 x세제곱이 있대요. 이거 위에 점 P에서 접선 그었대요. 그리고 다시 만나는 점이 Q래요. 다시 만난다.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된다고? 3차야. 접선이 다시 만난대. 뭐가 떠올라야 해? 8글자입니다. 3차야. 다시 만났대. 뭐가 떠올라야 돼? 다시 그림으로. 얘는 뭐 어려운 그림은 아니니까. 그림 그리면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P에서 접선 그을 거야. 얘를 P라고 보면 요 점이 이제 Q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P도 Q도 뭐 숫자가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임의로 P점의 X좌표를 T라고 볼 거야. T, T 세제곱 되겠죠? Q점의 좌표보다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t 세제곱. 왜 마이너스 2t라고? 그 8글자의 정체가 뭐야?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근과 계수와 관계. 세근의 합이 빵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지? 없잖아. x제곱이 없죠? 직선이잖아요. 접선이니까 t가 중근이겠죠? 세근의 합이 0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2t일 거라고. 그죠? 그래서 다시 만나 3차에서 특히나 많이 나오는데 다시 만난다. 그러면 이건 항상 세근의 합을 볼 생각을 하시고요. 세근의 합이 0이니까 얘가 t면 요건 마이너스 2t다. 그리고 나서 기울기 보세요니까 y 프라임이라는 건 3t 제곱이겠다. 그죠? 그래서 m이라는 건 3x 제곱이지. 3x 제곱이니까 m이 첫 번째 거지. m이라는 건 3t 제곱일 거고 n이라는 건 요거 집어넣을 거니까 12t 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율을 구해보시면 되겠죠? 7번. 뭐 7번도 그렇고 12번도 그렇고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그림인데 2차 곡선이에요. 곡선 밖에서 접선 그었다 그 얘기거든. 그래서 요 2차도 뭐 나올 때마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익숙해질 때까지 눈에 보일 때까지 하는 거야. 자, 2차 함수 곡선이고요. 평균 변화율 요점 x좌표를 알파, 요점 x좌표를 베타.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 C는 어디에 있다고?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위에 있다고. 되죠?
그리고 요 점에서 접선 그을 거야. 요 점에서 접선 그을 거야. 만난다고. 어디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위에서 만나요. 이제 알아두세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그림이 사실은 12번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R이랑 Q랑 R이란 점의 X좌표가 얼마인지 그림에는 안 나와 있지만 최소한 Q점의 X좌표랑 R점의 X좌표를 더하면 2가 되겠구나 정도는 알 수 있다고요. 오케이? 아무튼 그렇게 생겼고요. 다시 7번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7번 보면 요 점이 지금 루트 2,1이래. 여기에서 접선 그은 거야. 그래서 얘가 P고 얘가 Q거든요. 그리고 요 PQ 안에서 2차 곡선 따라서 R이 움직이면서 삼각형을 만들 거래.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됐으면 좋겠대. 그 삼각형의 넓이 최대가 되는 점이 어디예요? 하필이면 여기라고요. 얘랑 평행한 거 그을 수 있는 데가 제일 멀리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그럼 요 R이라는 점의 X좌표 얼마란 이야기다? 루트 2란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이 좌표 뭐 된다고? 그냥 루트 2, 2 이렇게 생겼다고요. 2인가? 4인가? 2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곡선이 이제 y-x 제곱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접선이 그었다고 해서 접점을 찾거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거나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를 알고 있으면 이건 그냥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지.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그죠? 모양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된다는 이야기고요. 요 점에서 접선 그었대. 이것도 얘를 기준으로 이게 좌우로 대칭의 x좌표에서 만날 거고, 삼각형 넓이 최대값, 평균 변화를 만족하는 점 다 같은 점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중을 위해서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거 이제 문제랑 상관없이 P라는 점이 있고 Q라는 점이 있고 이 선분 PQ에 중점이 있어요. 요 점 x좌표도 당연히 얘랑 똑같겠죠? 중점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분을 쭉 이어보면 PQ의 중점,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상수씨, 접선의 교점, 간격이 똑같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돼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야기했는데 요 삼각형의 넓이랑 이 커다란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의 넓이의 비가 2대 1이 될 거예요. 높이가 절반 될 거니까. 그죠? 이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죠. 만약에 여기서 뭐 삼각형 넓이 구하세요 그랬으면 이런 걸로도 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아무튼 그래서 요 그림은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려고요. 그래서 얘기했고요. 8번도 3차여서 잠깐만 이야기를 좀 하자면 식이 F야? Y야? 그냥? Y가 X 이렇게 생겼어요. X축이랑 만나기를 0하고 A하고 B에서 만날 텐데 A, 0이랑 B, 0에서 접선이 서로 평행하대요. 근데 3차 곡선이라는 건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고 했는데 극대가 있고 극소가 있고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잖아요. 이 중점에 대해서 완전히 점대칭인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평행한 두 접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건 그 두 점은 이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점이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접선이랑 여기서 접선이 평행해요. 여기가 아니라 이 멀찌감치 있는 녀석도 마찬가지. 얘랑 딱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인 점이어야 접선의 기울기가 똑같아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A, 0이랑 B, 0이 다 X축이랑 만나는 점인데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야. 0하고 A하고 B인데 만나는 세 점이 0, A, B 이러면 말이 안 되겠죠. 뭐 혹은 뭐 A, B, 0 이것도 말이 안 될 거 아니야. 좌우로 대칭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밖에 없다고. A랑 0이랑 B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여기가 딱 변곡점일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A랑 B랑 더하면 빵이다 그 얘기예요. 얘도 그래프의 개형을 생각해 보시면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A 더하기 B가 빵이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야. (12번도) 마저 이야기를 할까요? 요거
이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했죠? 이 점 좌표를 구하긴 해야 될 것 같아. P점 좌표 구했죠. 이 지금 곡선 밖에 있는 점이고요. 식을 이제 다시 써보면 주어진 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1이고 곡선 밖에 있는 점이 1, 마이너스 4예요. 요거 이제 12번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P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P가 됐든 Q가 됐든. 그래서 곡선 밖에 있는 점이니까 y 마이너스 이거 접점 x좌표 일단 t라고 두고 는 2t의 x 마이너스 t 얘가 1, 마이너스 4를 지나요.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이 2t 마이너스 2t제곱 좌변 넘기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이 두 근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고 요점 x좌표는 3이 될 거고요. 말한 것처럼 딱 가운데 1이 껴 있어요. 그럼 이 점의 y좌표 찾아보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니까 마이너스 1, 0이고요. 요점의 좌표는 3을 대입해 보면 3,8 이렇게 생겼네요. 그죠? 그럼 좌표 3개 나왔으니까 뭐 사선 공식 이런 거 쓰셔도 되는데 요거 생각해 보자고요. 얘와 얘의 중점. 요점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0이랑 3,8이니까 1,4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얘를 밑변이라고 보는 거지. 이거를. 그럼 얘가 높이고 얘가 높이예요. 그죠? 근데 그 높이가 똑같겠죠? 얘가 중점이니까 이 높이나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를 밑변으로 하고 이렇게 생긴 높이를 가진 삼각형 두 개의 넓이랑 똑같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 길이는 얼마야? 1, 마사고 1, 4니까 밑변이 8이에요. 높이 얼마예요? 2죠, 2. 2짜리 삼각형 두 개 있는 거네요. 그래서 넓이가 8이다 이렇게 되겠죠. 아니, 16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사실은 공식이 있어요. 넓이 구하는 공식이. 그건 나중에 우리 적분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선은 이 정도까지 하고 내 책은 어디 갔냐? 우리 미분 맨 끝에 속도가 살짝 남았어요. 그죠? 오래 걸릴 얘기가 아니어가지고 그거 하고 잠깐 쉽시다. 그리고 오늘 좀 이따가 적분 시작을 하도록 하죠. 책으로 보면 아니지 설명만 할 거니까 굳이 칠판 안 띄워도 되잖아. 책으로 보면 여러분 책으로는 82페이지예요. RPM 8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 속도 가속도는 이제 그 미분 전체를 한번 복습하는 단원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미분이라는 거 맨 처음에 뭐 배웠냐면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맨 처음 배웠어요. 그죠? 평균 변화율의 정의 뭐였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이거든요. 근데 이 속도가 속도로 오면 얘랑 비슷한 게 있어. 그게 누구냐면 평균 속도라고 하는 건데 평균 속도는 뭐냐면 시각의 변화량하고요. 위치의 변화량을 살펴보는 거예요. 시각에 따라서 위치가 변해. 그럼 시각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 이게 평균 속도다. 그런 이야기예요. 시각이 요만큼 변했을 때 내 위치가 요만큼 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하기 전에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거속시 있죠. 여기서는 속력이고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용어를 좀 정확히 하자면 여기서 쓰는 건 위치하고요. 속도하고요. 시각이에요. 조금 다르거든요. 시간은 몇 시에서 몇 시 사이가 시간이죠. 시각과 시각의 사이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한 시각이 몇 시인지를 나타내는 거고 얘는 시각과 시각 사이를 나타내는 거고 속력과 속도의 차이는 뭐냐면 속력은 얼마나 빠른지를 나타내요. 그냥 빨리 움직이면 속력이 커지는 거야. 그런데 속도는 방향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가 양수면 위치가 커지는 거야. 뭐 그냥 편의상 위아래를 생각해 보면 위로 올라가는 건 위치가 높아지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위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는 건 속도가 양수야. 이렇게 움직이는 건 속도가 음수야. 속력 입장에선 얘도 빠르고 얘도 빠른 거니까 이것도 양수고 이것도 양수거든요. 근데 속도는 방향이라는 게 존재하고 다행히 우리는 수직선 위로만, 그러니까 앞뒤만, 좌우는 없어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냐 마이너스냐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위치라는 것도 거리는 내가 출발하는 지점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내가 움직인 거리가 중요하다면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원점이 있어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야. 출발이 0점이 아니란 원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내가 여기서 요만큼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 위치의 변화량은 빵이에요. 위치가 안 변한 거잖아. 출발과 도착이 똑같으니까. 근데 실제로 나는 움직였거든. 움직인 거리는 이 거리랑 이 거리를 더해야 내가 움직인 거리예요. 이 거리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조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적분하러 가도 똑같은 주제가 또 나와요. 거기 가서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계속 섞일까 봐 미리 이야기했어요. 위치라는 건 시각 t가 딱 주어졌을 때 그때 내 위치. 너 오후 1시에 어디 있었니? 오후 2시에 어디 있었니? 오후 3시에 어디 있었니? 예요. 오후 1시에 집에 있어요. 이상한가? 오후 2시에 학원에 왔어요. 오후 3시에 다시 집에 갔어요. 그럼 1시에서 3시 사이에 내 위치 변화량은 빵이라고. 깜짝이야. 1시라는 시각에 내 위치는 집, 2시라는 시각에 내 위치는 학원, 3시라는 시각에 내 위치는 집. 1시에서 2시 사이에 내 위치 변화량은 1시간 분의 집에서 학교 사이, 학원 사이의 거리 되겠죠? 1시에서 3시까지의 내 위치 변화량은 빵. 평균 속력, 평균 속도 빵.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아무튼 한도 끝도 없어. 이렇기 때문에 다시 와서 보면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생겼죠. X좌표 나오면 Y좌표 딱 나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평균 속도도 시각을 딱 넣어서 내 위치가 딱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시각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얘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였냐면 미분계수였다고요. 이거 어떻게 찾았냐면 미분계수 또는 도함수. 똑같이 델타 x분의 델타 y인데 극한을 붙였죠.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즉 미분했다 그 얘기야. y를 x로 미분했다. 이런 기호라고요. 그럼 여기서도 평균 속도 아니라 순간 속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순간 속도는 역시나 델타 t분의 델타 x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 뭐다? dt분의 dx다 그 얘기입니다. x를, 즉 내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한 거, 그게 속도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그냥 속도,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냥 속도가 바로 순간 속도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속도의 정의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속도의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에 따라서 그냥 푼 것에 불과하다는 거야. 위치의 변화율이야, 시각에 대한. 그러니까 시각의 변화량, 위치의 변화량, 극한 보내면 변화율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기억하면 사실은 끝나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표는 이런 건데 위치 함수, 우리 보통 x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녀석이어서 수직선 x좌표를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시각에 대한 함수다라는 의미로 xt 이렇게 이거 위치 함수라고 하면 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잖아요. 누가 된다고요? 속도 함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속도 함수는 보통 v로 많이 표시합니다.
그리고 이 속도를 또 미분할 수도 있거든요. 이걸 또 미분하면 누가 되냐면 가속도라는 게 돼요. 가속도는 보통 A를 이용해서 나타내요. 이거 왜 V고 A인지 알겠죠? 그거랑 그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속력. 속력이라는 건 방향 빼고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는 거니까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속력을 찾습니다. 그래서 속력은 절대값 V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만나게 될 속도를 구하세요. 이거는 다 위치 함수가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의 속도를 찾으라고 하는 건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문제 같은 거 하나 보면 577번 이런 데 볼까요? 577번 보니까 뭐래요?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생겼대요. 위치 함수가 아예 숫자로 T에 관한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물어본 건 뭐냐면 속도를 구하세요야. 근데 언제의 속도냐면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의 속도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했다는 건 무슨 얘기야? 위치가 0일 때라는 말이겠죠. 위치가 0일 때 T를 찾아서 그때 속도를 구하세요.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런 이야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얘를 T라고 보고 이걸 X라고 보고 그 X는 어쩌고 저쩌고 T 되어 있는 요 녀석 그래프를 그렸을 때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건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 속도를 구하세요잖아.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라는 건 마지막으로 위치가 0일 때 기울기를 구해보세요. 그 얘기 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린 뭐 한다? 마지막으로 여기 지나갈 때 t를 찾아가지고 미분해서 대입한다. 그 얘기라고. 그지? 실제로 하나 풀어보면 3, 5 x가 x세제곱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6t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림 잘 그렸네. 그냥 막 그렸는데 0, 2, 3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라는 건 뭐다? t가 3일 때라는 말이다. 그지? 그때 속도를 구하세요. V3이 얼마니? 아이고. V3이 얼마니?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마지막으로 원점을 지날 때 t는 따로 찾으시고 속도를 구하세요니까 미분하면 3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6일 거잖아. 여기다가 3을 대입해서 값을 찾으시면 되겠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괜찮죠? 그 다음 것도 보시면 585번. 혹시나 싶어서 582번 잠깐 보시면 요거 풀 건 아니고요. 582번 보시면 역시나 똑같이 x가 t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고 0에서 5 사이에서 속력의 최대값 구하래요.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워서 구한다고요. 그죠? 미분하고 절대값 씌운 거에 최대값 찾으세요.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찾아보시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옆에 유형 585번 보시면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표현이어서 585번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식으로 나와 있어요. 점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가속도를 구하래요. 뭐 가속도야 그냥 x를 두 번 미분하면 돼요. 그죠? 가속도에 관한 식 자체는 x를 두 번 미분해서 찾으면 되는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가 문제인 거지. 그때 t를 찾아서 가속도식에 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이 위치함수 그래프에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전진하다가 후진하거나 후진하다가 전진하는 거야. 그지? 그런데 운동한다는 입장에서 전진한다는 건 속도가 양수란 이야기겠죠?
후진한다는 건 속도가 음수란 이야기겠죠. 그런데 속도라는 건 실제로 뭐라고? 미분한 거라고요.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대.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극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위치가 증가하고 있죠. 위치가 감소하잖아요. 전진하는 거고 후진하는 거라고. 여기가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에요. 여기는 다시 원점을 지나가는 거고요. 여기가 또 다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후진하다가 전진하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이게 X 그래프이기 때문에 위치에 관련된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은 극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건데 만약에 얘를 미분을 했다고 봐요. 미분을 해서 V에 관한 식을 나타냈다고 보면 그때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이건 V식이라고 V. 속도에 관한 식이기 때문에 극점이 아니고요. X축이랑 교차되는 지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때다 그 얘기라고. 그죠? 왜 뭐 맨날 이거 치면 안 되는데. 이거잖아. 이거 y는 fx. 요거 가지고 요렇게 생긴 게 이거. 요게 y는 f 프라임 x. fx에서 극점 찾으세요. 그럼 여기랑 여기인데 이건 여기랑 여기인 거잖아요. 그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위치 함수에서 극점인 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외에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속도 함수나 위치 함수에서의 t는 0보다 큰 거야. 굳이 말이 없어도 t가 0보다 작은 건 없어요. 그 뒤에 나오는 걸 보면 우리가 아까 우리 속도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 그랬거든요. 이거는 위치가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율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거면 꼭 위치가 아니더라도 시각에 대한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길이라던가 뭐 넓이라던가 부피라던가 무게라던가 이런 녀석들은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기만 하면 즉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그걸 시각으로 미분해서 변화율을 찾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다 시각에 관한 함수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변화율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위치의 변화율인데 위치는 보통 문제에서 줘요. x는 t 세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줘버린다고. 그러니까 준식 그냥 미분해서 속도를 찾으면 돼. 근데 뒤에 보면 뒤에 나오는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변화율은 식을 주지 않아요. 말로 설명했어.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걸 가지고 변화율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그 말로 설명 나와 있는 걸 식으로 찾는 게 하나 추가돼요. 식으로 찾으면 그 다음에 미분해서 변화를 찾는 건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595번 같은 거 보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해보세요 거든요. 근데 보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4cm였고요. 몇 초일씩 증가할 때 6초 후에 부피의 변화율 찾으래. 찾으라고 한 건 부피의 변화율이야. 이거 찾으란 이야기잖아요. 그냥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 t 분이야 초야? 초. t 초 후에 부피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돼요. 즉 v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래야 미분할 거니까. 근데 부피라는 건 원래 어떻게 생겼어? 9의 부피 어떻게 생겼죠? 식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시각에 관한 함수야. 3분의 4는 변할 리가 없고요. 파이도 변할 리가 없잖아요.
시각이 달라지면 반지름이 변한다고. 이 R을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돼. 그럼 그건 또 뭐 하는 거야? T초 후에 반지름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근데 최초의 반지름은 4였고 매 초 1cm씩 늘어나는 거니까 T초 후의 반지름은 몇 cm예요? 4 더하기 T cm 이렇게 되겠죠? 1초에 1씩 증가하는 거니까. T초 후면 T cm 늘어났겠지. 4 더하기 T 이렇게 생긴 게 T초 후에 R일 거고 그럼 다시 T초 후에 부피 찾아보면 뭐 되는 거다? 3분의 4 파이 4 더하기 T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얘가 바로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낸 거다.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변화율 찾으라고요. V' 찾으면 되겠죠. 미분하면 되지. 변수는 T예요. 4 더하기 T의 세제곱이야. 이거 거듭 제곱되어 있는 거 미분하는 것도 얘기했죠. 미분하면 3 내려오겠죠. 4파이에 4 더하기 T의 제곱. 이러고 끝. 요거 미분해봤자 1이니까. 요게 V'이고 찾으라고 한 건 뭐다? 6초일 때의 부피의 변화를 찾아라. 4파이 곱하기 10의 제곱이니까 400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V로 나타내고 그걸 미분해서 변화율을 찾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부피만 풀었는데 옆에 보시면 뭐 파문의 넓이의 증가율, 넓이의 변화율, 뭐 길이의 변화율 등등등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뒤에 유형업에 나와 있는 거 두 개도 앞에 있던 내용 가지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거니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유형 8번부터 14번까지고요. 그래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여기 있는 거 유형별로 한 두어 개씩만 풀어봅시다.